지난 9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직지의 날이었습니다.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된 불교 서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으로 현재 한국에는 없는 상황인데요. 왜일까요? 안타깝게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직지가 왜 프랑스에 있는지, 그리고 직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고 박병선 박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직지의 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다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직 법정 기념일은 아니니까요. 직지의 날은 2003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일인 2001년 9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청주시에서 조례로 정한 날입니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직지의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 심체 요절을 줄여 부르는 말이죠. 1377년 고려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었다고 알려지지만 몇백 년이나 사라졌다가 구한 말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주한 프랑스 공사이자 고서적 수집 광이기도 했던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가 수집한 고 물품들 중에 직지 심체 요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1900년 파리 엑스포 한국관에 소개되기도 했으나 당시에는 그 가치를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더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탓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직지가 지금의 명성을 찾게 된 것에는 한국인 연구자의 눈물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직지의 어머니로 불리는 박병선 박사입니다. 1926년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큰오빠는 일제치하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모은 돈을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하셨던 분들이죠. 그녀는 1950년에 서울대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프랑스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출국 전 모교 은사님들에게 인사를 다니던 그녀에게 이병도 선생은 다음과 같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해서 약탈해간 물품의 행방을 찾게. 은사의 이 한마디는 프랑스 유학의 숙명으로 받아들였고 약탈해간 물품의 소재를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해방 이후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이 된 그녀는 소르본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면서도 한국을 알리려 노력했고 틈만 나면 고서점가와 도서관을 다니며 약탈 문화재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자주 찾던 파리 국립도서관의 특별연구원으로 채용되기도 하였죠. 그러던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준비하는 유네스코 세계도서의회 기념 전시회의 한국책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박병선 박사는 직지를 1967년경에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한국 서적 코너 한 귀퉁이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직지의 마지막 장에 쓰여진 간행 기록을 본 그녀는 크게 놀라고 맙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구한 말 최초 수집자였던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와 유명한 서지학자 모리스 쿠랑도 만약 간행 기록이 사실이라면 직지가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일 수 있으니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 진지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한국이 독일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보다 70여 년 앞서 금속 활자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인이었던 박병선 박사는 달랐습니다. 직지가 가장 오래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길고도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것이죠. 한국 인쇄술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프랑스 내 간행되어 있는 중국과 일본 인쇄술 관련 자료를 모두 찾고 프랑스 내 대장간을 돌며 금속 활자 인쇄술에 대한 연구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직지가 책에 적힌 대로 목판이 아닌 금속 활자로 인쇄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연구 성과는 1972년 도서 전시회에 발표되어 인정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서 관장이 말도 안 되는 연구는 발표하지 말라며 고소하겠다고까지 했지만 뚝심 있게 이뤄낸 결과였죠. 박병선 박사가 직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사의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동안에도 틈틈이 강화도에서 사라진 외규장각 도서들을 찾던 그녀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978년 도서관 구내식당에서 동료와 식사 도중 우연찮게 외규장각 도서를 본 것 같다는 제보를 받게 된 것이죠. 제보를 쫓아 베르사유의 프랑스 국립도서관 별관 폐지보관소를 찾고 마침내 외규장각 도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찾아 나선 지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도서관이 아닌 파손된 서적을 보관하는 건물 한 구석에 방치된 외규장각 도서는 박병선 박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어렵게 찾아낸 외규장각 도서는 상상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사실 외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의 강화도 별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강화도는 역사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려 때는 몽골의 침입을 피해 수십 년간 임시 수도 역할을 했을 정도이니까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 마련했던 외규장각에는 당연히 가장 소중한 서적들을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입해 약탈당하는 바람에 건물은 불타고 안에 있던 책들을 빼앗기고 말았죠. 본래 조선왕실에게 297권을 포함한 5천여 점의 문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를 모르던 프랑스 수병들이 화려한 그림 있는 의궤만 배에 싣고 나머지는 모조리 불질렀다고 합니다. 못 가져가면 그대로 두기라도 할 것이지 정말 속상합니다. 지금은 어떤 귀중한 책이 보관되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선 박사가 발견한 도서들은 조선왕실의 의궤라는 것이었는데요. 의궤란 왕실의 중요한 행사와 건축 등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문화유산입니다. 의궤는 왕이 보는 어람용과 신하들이 보는 분상용으로 구분해서 제작하고 보관했는데 그동안 국내에는 분상용 의궤만 남아있었기에 프랑스에서의 발견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죠. 어람용이 표지도 더 화려하고 장정도 잘 되어 있었으며 그림도 더 세밀하고 정성 들여 그려 훨씬 가치가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의궤의 존재를 한국에 알렸다는 이유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됩니다. 심지어 한국의 스파이라는 누명까지 씌웠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떠난 박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럽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가 있던 청사를 찾는 등 프랑스 내 한국 독립운동 자료를 찾는 데 매진합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던 박사는 프랑스인들로부터 반역자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쫓겨났지만 연구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매일같이 출석하며 외규장각 도서를 연구하였습니다. 병인양요를 일으켰던 로즈 제독의 후손을 찾아 이른바 압수 목록표를 입수하여 약탈 문화재의 목록도 확보하였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규장각 의궤 반환 운동에 앞장섭니다. 1985년 박사가 외규장각 도서 191종 297책의 목록을 소개하는 조선조의 의궤를 발간하자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프랑스 외무차관에게 서한으로 정식 반환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외규장각 의궤는 프랑스의 공공재산이라는 이유로 반환 요청을 거부하죠. 물론 약탈당한 문화재를 놓고 물러설 수 없었던 우리나라는 외규장각 서적은 한국의 정체성에 속하며 보편적인 세계 문화재가 아니다 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2011년 프랑스가 소장 중인 외규장각 도서 297권의 한국 반환을 위한 정부 간 합의문에 서명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사서들이 총 파업까지 불사하며 반환 반대를 외쳤지만 2011년 5월 4차에 걸쳐 진행된 반환 작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이 마지막 꿈이라며 헌신했던 박사의 소망이 이뤄진 순간이기도 했죠. 하지만 30년 넘게 타국에서 외롭게 싸워왔던 박사는 의궤 반환이 이뤄지자 생애 마지막 힘을 다한 듯 6개월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88세의 나이였죠. 평생을 연구에 바친 터라 남은 가족도 없었지만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유해는 한국으로 옮겨져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병선 박사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한국 땅에서 귀중한 조선왕실의 의궤를 만날 수 있고 프랑스 땅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직지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9월 4일 직지의 날을 맞아 박병선 박사님의 이름 한 줄 기억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저희 재미슈가 준비한 소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